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나혜입니다. 네. 별로 못 들어보셨나요? 제 세미나 들어보신 분이 몇 분 안 계신가요? 들어보신 분? 와, 제가 진짜 백사무 강의장을 안 섰었네요. 그만큼 성적이 없어서 안 섰었나 봅니다. 제가 모닝스쿨 강의 제의를 제가 받고 사실은 굉장히 부담감이 참 많았었어요. 제가 무엇을 저보다도 더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왜냐면 전 모닝스쿨이라는 거를 아주 잠깐 해봤다가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워낙에 저희 조상님께서 잠자리에 묘자리를 쓰셔서 저희 엄마가 항상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 조상이 잠자리에 묘를 썼나 보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잠이 많나 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분들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분들한테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놓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받고 내가 그동안에 10년을 넘게 해온 소비자들과의 어떤 만남에 있어서 내가 했던 부분에 잘못됐던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었던 부분을 좋은 것으로 다시 했을 때 결과가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면 되겠구나. 사장님들에게 내가 에너지를 받고 나는 사장님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나누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에 나오면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지하철에. 지옥철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들이 다 바쁘다고 생각할 텐데 정말 그럴까? 그런 퀘스천도 가지기도 했었고요. 제가 1시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서 이 안에 제 스토리까지 넣어서 이야기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누스킨을 만났었어요. 이게 저예요. 이게 몇 년, 제가 2000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많이 변하진 않았죠? 에이즈락 덕분에, 요즘에 이제 에이미 덕분에, 이때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누스킨을 만났는데 어떤 계기로 저는 누스킨을 하게 됐냐면 이 말이었어요. 저는 워낙에 이제 가난하게 자란, 그러니까 한 방에서 5 가족이 이제 자야 하는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까지 그렇게 저는 자랐고, 그리고 나서 방이 2개인 집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 환경이 대충 어떨 거라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냥 생각만 했었어요.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만약에 저에게 자석료가 섭외가 왔다면 전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된다라면 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스폰서님께서 조리원에 제가 몸조리를 하고 있을 때 오셔서 아무리 데모스트레이션을 보여주고 피부에 리프트팩을 발라줘도 어떤 감흥도 저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왜 덤핑으로 파는 화장품들 있잖아요. 립스틱도 2,000원짜리. 그걸 발라도요. 입술이 까져본 적도 없고 얼굴에 뭘 발라도 뭐가 나는 타입이 아니었었어요. 지금 저희 엄마도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타고났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제 가슴에는 전혀 들어오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마지막에 저를 이제 2번째, 3번째 만났을 때 조리원에 한 3주 있잖아요. 2주에서. 그래서 3번째 만났을 때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이제 가시면서 소개만 해도 돈이 돼요. 이러고서 이제 가셨을 때 이 말이 저는 제 귀에 들려왔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 제가 조리원을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아메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먼저 만났었어요. 뭐 다 나왔네, 그쵸? 저기를 가게 된 건 뭐였냐면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둘째 아이가 저는 바로 들어섰었어요. 그러니까는 12달 만에 애를 2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하나 나고 12월에 하나를 낳은 거죠. 근데 뱃속에 아이가 다음 달이면 나올 애가 있고 걷지 못하는 애가 하나 있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를 치약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듣고 가게 돼요.
갔는데 치약은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 위에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막 그리면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저 위에 있는 게 내가 되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미팅을 주최한 분에게 여쭤봐요. 그랬더니 통장하고 주민등록 사본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드렸는데 그분이 아마도 초기 사업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치약이 좋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잖아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저를 봤을 땐 제가 참 깝깝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달이면 애가 나와야 되고 애가 나와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제 뭐 12개월도 안 된 애가 있고 이제 막 한 달 되려고 태어나는 애가 있고 이러니까 저를 이런 자리에 초대를 안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살아가게 돼요. 아유, 내 팔자가 무슨 부자 이러면서 그러다가 조례원에 들어갔을 때 뉴스캔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소개만 해도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딱 한 명 소개를 했었어요. 약간 얼굴에 자꾸 뭐가 난대. 그리고 그래 그럼 뉴스킨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써봐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사서 썼는데 저는 B형의 트리플 B예요. 그러니까 B형에 의심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또 그 의심이 하나가 딱 풀리면 귀는 날아다녀요. 막. 그러니까 듣는 대로 다 사는 스타일 있잖아요. 이 옷이 예뻐요. 그럼 그냥 사요. 그러니까 저의 칭찬을 살짝 해주면서. 근데 이제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빚을 반짝반짝 해주시면 뭐 노하우라고 해봤자 뭐 경험밖에 없긴 하지만 저의 노하우를 다 아마 드릴 거예요. 호응을 많이 주신다면. 네. 그래서 소개만 해도 돈이 돼? 아유 거짓말하고 있네 이랬어요. 속으로는. 아 해야지 라는 거 하나. 둘째는 정말? 거짓말. 내가 무언가를 사면 당신한테 들어가지 어떻게 그게 나한테 들어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심을 풀어줬던 게 뭐냐면 어느 날 통장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때는 이제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보는데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3,000원이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10,000원 단위로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때는 1,000원 단위도 다 들어왔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산한지 뭘 하셨던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50원 들어왔다. 50원 들어오셨어요? 50원. 아유 뻥치지 마세요 이랬더니 정말 50원이 들어왔대요. 그걸 이체한 수수료가 더 많이 나왔겠다라는 얘기가. 제가 시작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에게 전달할 때 3,000원이 들어온 걸 보고 저는 왜 이렇게 조금 들어왔어가 아니라 뭐 거짓말 안 하는구나. 그때부터 의심이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02년 6월부터 LOI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저는요, 뉴스킨을 받기를 도구로 받았잖아요. 돈이 된다라는 도구로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전달하고 다녔냐면 쓰면 피부가 좋아져요. 피부가 좋아져요. 180도를 쓰게 되면 아이 엉덩이처럼 피부가 변해요. 이러고 전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먹는 음식이 틀리고 사는 곳이 틀리고 기후가 틀린 곳에서 다 살잖아요. 같은 서울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무직을 하게 되면 좀 더 건조한 환경에 있는 거고 내가 일반 빌라에 살게 되면 아파트에 사는 분보다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80도를 쓰게 되면 누군가는 한 달 만에 혹은 일주일 만에 좋아지기도 하지만 누구는 2달 혹은 3달 생활 습관이 좀 불규칙하거나 수분을 많이 섭취 않은 분들은 되게 오래 시간이 지나야지만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평준화시켜서 누구에게나 7일 만에 다양한 변화가 있으면서 한 달 만에는 뭐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제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도 제품으로 다가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저와 같은 케이스, 부자가 된다라고 해서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돈이 되기 때문에 보상 플랜에 반해서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무엇에 반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야지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매번 사람을 만나면 피부가 좋아져. 근데 저를 생각해 봤었어야 되는데 저는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던 나였는데 왜 나는 자꾸 사람들한테 가서 피부가 좋아지고 180도를 쓰면 악의 궁뎅이처럼 변하고 물론 변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누스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잡는 순간에 그 순간에 피부가 좋아지는 것은 1+1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왜 그것을 계속적으로 부각을 시켰을까? 많은 사람들이 돈에는 관심 없어라고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무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배제하고 뉴스킨
제품으로만 제가 너무 많이 다가갔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품 교육 맞거든요, 오늘. 그런데 제품 하나하나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있고 뭐 어떠한 성분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해나가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 많죠. 사장님들, 누스킨 제품 사서 쓰기 편하세요? 편하세요? 많이 편하세요? 전 많이 불편한데. 샴푸나 치약이나 똑 떨어지면 그냥 내가 만약에 지금 잠옷바람으로 뭐 수면바지 입고 있어도 그냥 집 앞에 1층이나 뭐 아니면 한 5m, 10m 정도 나가면 바로 이제 바로 나가면 살 수 있지 않아요? 요즘 멀리 떨어져 있나요? 어쨌든 모자를 둘러쓰고 나가서 차를 잠깐 끌고 나가서 사온다던가 그냥 똑 떨어지면 잠깐 말 안 하고 가서 사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치약은 어때요? 지하철을 타서 마을버스가 아니네. 있잖아요. 셔틀을 타서 가서 번호표를 누르고 그게 나올 때까지 번호표를 기다렸다가 받으시거나 혹은 다 떨어지기 전에 누구처럼 며칠 전에 사장님 세미나를 들었는데 샴푸가 떨어지는 게 두려워서 18만 원짜리 샴푸 10개 사놓으셨다고. 그래서 돈 많으신 분이었구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놓지 않는 이상에는 똑 떨어지기 전에 사놓지 않는 이상에는 정기 구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도 6만 원 이상을 맞춰서 물건을 받으셔야 됐잖아요. 그게 편하시다는 사장님들은 분명 티밀리티가 빨리 되실 겁니다. 그쵸? 약간의 다른 타사를 내가 사는 것보다는 조금 아주 약간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내가 그 불편을 감수하고 계속적으로 누스킨을 사용하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요. 내가 계속 파는 거 내가 사서 써야죠. 근데 그건 나에게나 맞는 얘기예요. 내 소비자에게는 혹은 내 예비 사업자에게는 별로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쵸? 제품에 감동이 있기까지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사야 되는 거야? 내가 18만 원짜리 샴푸 사놓은 거를 목욕탕 청소를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러실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스킨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매장까지 가서 사거나 아니면은 옆에 이제 파트너가 있으면 치약 조금만 짜줘 이러면서 빌려서 써야 하는 이유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에 있다라는 거죠. 누스킨을 쓰면 피부가 좋아져. 너 피부 그러니까 누스킨 써야 돼. 너 여드름 났잖아. 누스킨 써야 돼. 근데 나는 여드름이 빡빡 있어서 뭐 멍게처럼 돼 있어도 난 해피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다가가면 어떻게 그 사람과 내가 연결할 수 있을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보로 다가가는 것 그리고 내가 처음에 무엇으로 어떻게 만났지? 그 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슈퍼까지 가지 않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에아로로 물건을 쓰고 혹은 매장에 나올 때 사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아침마다 사장님들 일어나시면 아마 이런 모든 제품들을 다 쓰고 계실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많은 제품 중에 몇 가지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만들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 요즘에 4인이 별로 없죠. 3인이 많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4인 가족이 많으니까 4인 가족에게 여기 비누에서부터 클렌징 바까지 이 모든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해준다면 어떠세요? 기분이? 와우. 그쵸? 그런 가정, 평균적으로 많이 쓰는 가정은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장님 것처럼 뭐 그렇게 크게 쓰시는 분들 한 달에 100만 원어치도 쓰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능식품들도 드시잖아요. 그쵸? 그것까지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50에서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4인 가족이 썼을 때. 그쵸? 우리 엄마가 비싼 에센스를 쓴다. 이러면은 그걸 브랜드 체인지 하게 되면 한 가정당 거의 얼마 정도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쓰겠죠. 평균적으로 퍼스널 케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그런 가정을 약 3가정에서 4가정만 바꾸면 누스킨 사업은 겁나게 쉬워진다. 누스킨이 그만둘래야 그만둘 수 없는 대리점이 되셔야 행복해지는 거 아시죠? 그쵸? 그게 뭐예요? GV의 안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면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만들었던 건 아닌데 이걸 만들면서 생각했던 게 와 진짜 4인 가족을 한 5가정 정도 바꾸거나 그게 안 된다면
나 같은, 저는 여기서 저기 비누부터 클렌징 바까지 거의 다 쓰거든요. 뭐든. 그러니까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이쁜 사람이 예뻐지길 원하고요. 날씬한 사람이 날씬해지길 원해요. 거의 이제, 소비자분들을 많이 만나보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뚱뚱한 분한테 다이어트를 해봐 라고 하면 들으시던가요? 안 들어요. 그쵸? 날씬한 사람에게 다이어트를 원하세요? 그럼 원한다고 하거든요. 저한테 다이어트를 원하지 않을 것 같냐고, 원하냐고 물어보세요. 원해요. 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리고 피부가 좋은 사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을 한 5명 정도에서 10명 사이를 만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쓰니까 브레이드 체인지를 하게 되면 GV는 안정된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고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이 모든 제품들이 누스킨에만 있느냐. 저는요, 누스킨을 하면서 제 파트너분이 저를 다른, 그러니까 제 파트너분이 본인의 파트너에게 저 고나의 사장님한테 지원 요청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도 들어봤었어요. 왜일까요? 누스킨만 좋다고 막 하는 거예요. 누스킨만 좋아, 다른 건 절대 안 돼. 지혜롭지 않았을 때의 저희 제품 쓰면 아토피 있는 분들 되게 좋아지는 거 아시죠? 왜? 약산성으로 맞춰주니까. 약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은 약산성 피부인데 일반적인 모든 퍼스널 케어들이 약산성이 아니잖아요. 그쵸? 약 알칼리를 띠거나 혹은 강 알칼리를 띠거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스킨의 모든 제품은 베이스 자체가 약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친한 언니한테 아이가 아토피가 이제 허벅다리에 도장 같은 게 하나가 딱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누스킨에서 이제 비누하고 인해서 몇 가지 제품을 전달했는데 애가 너무 좋아진 거죠.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얘기가, 그 뭐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쓰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그 언니가 했다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나는 약산성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리트머스 시험지로 모든 제품을 테스트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혜롭지 않았던 저는 입을 확 찢어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언니를 나에게 데리고 와, 내가 입을 확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자, 왜냐면 설득이 아니라요. 납득을 시키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납득을 시키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퍼스널 케어가 누스킨에만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퍼스널 케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죠. 왜 퍼스널 케어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기업마다 여러 가지, 한 기업체가 여러 가지 그 디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 도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퍼스널 케어는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불황이어도 절대로 얘네는 매출이 떨어지지 않아요. 사장님들 불황이라고 하루에 양치를 내가 3번 했었는데 한 번으로 줄여야 되겠어. 이러시다거나, 아니면 내가 메이크업을 좀 덜 해야 되겠어. 뭘 좀 줄여야 되겠어. 아니면 혹은 뭐 메이크업을 줄일 수 있겠죠.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 감아야 되겠어. 뭐 이런 말씀 하시나요? 오히려 경기가 어려우면요, 나를 꾸며야 해요. 경기가 어려우면 치마가 짧아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경기가 어려우면 여자들이 화려해져요. 왜냐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자꾸 꾸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우면 퍼스널 케어의 매출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건 다른 데서 적자 나는 것을 이쪽에서 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어렵다고 뭐 LG생활건강의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경기가 어려울 때 뭐 자동차 수출이 막혔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퍼스널 케어를 도구로 하면 절대 망할 일이 없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LG생활건강에도 있고요, 애경에도 있고, 소망에도 있고, 아모레 퍼시픽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얘네가 오히려 사기가 더 편해요. 그쵸? 오히려 얘네 쓰면 명연도 없네. 아이고 미치겠다. 그쵸? 그런데 우리는 명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스킨을 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러한 명연을 겪어내면서까지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사장님들, 내가 얼마나 많은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각자 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혹시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환경 호르몬은요, 여러 가지의 방법, 그러니까 3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요. 첫 번째, 호흡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매연가스라든가 뭐 공기 중에 안 좋은 것들,
그 다음에 피부, 경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해요? 피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무서운 것 아니라 코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요. 폐호흡으로 들어가는 거. 왜? 필터링이 없으니까. 며칠 전 제가 토요일날 들은 세미나에서 저도 그걸 처음 들었는데 뱀의 독을 그 뱀한테 내가 물렸을 때 하고 그 뱀독을 먹었을 때 어떤 게 더 치명적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었어요. 무엇이 더 치명적일까요? 왜요? 네? 네. 그래서 그 독으로 죽는 이유가 뭐냐면 응고를 시켜요. 그게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독사의 독 이렇게 딱 쳐보면 나오거든요. 그 독사의 독을 채취를 해서 사람의 피지는 모르겠어요. 동물 피겠죠? 동물 피에 그 컵에다가 피가 있을 때 그 독을 넣어요. 그러더니 젤리로 변해. 젤리뽀 아시죠? 그 뿌띠젤 그걸로 확 변해요. 그래서 젤리 형태로 변하니까 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 먹어도 죽죠. 그러나 피부로 들어갔을 때보단 더 서서히 늦게 죽는다는 거예요. 왜? 간이나 시장에서 필터링을 해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피부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먹는 음식은 필터링이 되지만 경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코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필터링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해를 입힐 수 있죠. 그래서 샴푸 하나만 바꿨는데 생리통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분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엎드려서 머리를 감았지만 요즘에 어떻게 해요? 샤워 문화가 발달하고 하면서 서서 하죠. 서서 하니까 온몸에 그냥 그 샴푸가 두피로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샴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그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지 않은 누스킨을 선택해서 하다 보니 환경 호르몬이 흡수가 되지 않는 거죠, 피부로. 그래서 생리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환경 호르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환경 호르몬이 없는 것만 가지고 나가셔요. 그럼 뭐 들고 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뭐 들고 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무도 나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 몸속에도 있으니까. 옷에도 있고요. 사장님들이 끼고 계신 안경, 그 다음에 사장님이 지금 쓰고 계시는 볼펜, 사장님들이 가방, 노트,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 다 있어요. 핸드폰. 그리고 사장님들이 앉아 계신 의자, 이 공간 안에 벽지, 바닥재, 그 다음 바닥재를 붙일 때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는 접착제 이런 거 쓰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환경 호르몬이 있다고요. 사장님들이 지금 숨 쉬고 계시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환경 호르몬을 들이마시고 계세요. 그런데 숨 쉬는 것으로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나?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아담과 하와처럼 옷을 벗고 살 수 있나? 제가 여기서 홀딱 벗고 세미나를 하면 얼마나 웃길까요? 사장님들도 홀딱 벗고 같이 이러고 있으면 뭐 여기 찜질방도 아니고 목욕탕도 아니고 그쵸? 벗을 수 없잖아요. 벗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내가 환경 호르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브랜드 체인지라는 거. 누스킨에는 환경 호르몬이 전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쵸? 자, 그럼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살짝 보면 저는 누스킨을 하면서 이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가장 어렵지만 가장 끝까지 다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이 슬로우 데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서서히 죽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책 내용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환경 호르몬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살짝 어렵긴 하지만 이걸 딱 읽으면 뭐냐면 당신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지조차도 잘 몰랐었잖아요. 예전에는. 그쵸? 그런데 이 환경 호르몬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옷을 안 입을 수도 없고 숨을 안 쉴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슬로우 데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사장님들 교회나 절이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 왜 전도하세요? 돈 생겨요? 사명 아닌가요? 그쵸? 사명 때문에 하시잖아요. 누스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으면 나만 피하면 되지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저희 아들은 어떤 여자아이와 결혼할 것이고 우리 딸은 어떤 남자아이와 결혼을 할 거잖아요. 근데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자궁에 없는 며느리를 들일 수가 또 있는 거고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정자가 없는 사위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내 자식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더 나아가서는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환경에 녹아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슬로우디스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축약해서 적어놓은 건데 이게 다 환경 호르몬이에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환경 호르몬을 이게 불이에요? 레이저가 프레시가 주는 거. 환경 호르몬을요 한마디로 해보면 내분비계를 혼란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러면 환경 호르몬이 어디에 있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크벽지, 살충제, 방부제. 사장님도 여기 1층에 화장실, 2층에 화장실 이용하시면서 머리 아프시지 않으세요? 아프죠? 왜 아프세요? 네? 소독제 때문에? 아니요. 방향제 때문이에요. 사장님 향을 맡으면 코에서 바로 뇌로 가는 거 아세요? 0.001초 사이에 뇌로 바로 가요. 그래서 이거 좋아 안 좋아를 얘가 바로 감지하면서 기분 나빠 좋아를 바로 감지하는 거예요. 뇌도 굉장히 빠르게 그걸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만큼 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제, 방부제, 그다음 플라스틱 식품 첨가물, 세제, 산화 방지제, 비닐로 쓰레기를 태울 때, 담배 피울 때, 그러니까 담배 피우시면서 환경 호르몬아 모두 나에게로 이러시면서 담배를 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셔야 해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배기가스,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소각장에서도 나오고 생수병에서 비스페놀 A, 생수병도 그렇고 비스페놀 A, 그 다음에 음식점에 랩이 있죠. 랩을 뒤집어 씌우고 음식을 돌린다? 환경 호르몬이 겁나게 녹아져 나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얼려놨다가 전자레인지에 해동을 해서 먹는다? 환경 호르몬 덩어리를 먹는다. 아니죠.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가 뭐예요? 석유에서 추출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든 퍼스널 케어에 다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셨죠? 자, 그래서 사장님들 예를 말씀을 드려보면 참 드릴 말씀은 겁나게 많고 해수욕장, 수영장 말고 해수욕장을 가셨을 때 샴푸 쓰지 마세요라는 경고 문구 보신 분 보셨죠? 해수욕장 안 다니시고 이제 그 소금물이 싫으셔서 그냥 수영장 가시나 보다. 저도 캐나다에 갔을 때 저희 그 소금 온천을 갔었거든요. 근데 소금 온천을 갔는데 거기 죄다 영어로 써 있으니까 근데 맨 밑에 빨간 글씨로 한 줄이 딱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해? 언니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샴푸 쓰지 말래. 근데 너는 왜 쓰는 거야? 왜냐면 저 누스키를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누스키 괜찮아 이러고서 내가 썼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계면활성제, 합성 계면활성제라든가 아니면 유화제 이런 성분들이요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염분과 만나면 플라스틱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샴푸의 원료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수욕장은 뭘로 돼 있어요? 다 염분, 소금. 근데 계속 머리 감고 얘네들이 이제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가. 그러다 염분과 만나면 뭘로 변해요? 고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모르셨죠? 그래서 사장님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자고 있어도 땀이 나고요. 저는 이게 말을 하니까 땀이 더 많이 나겠죠. 땀이 나고 움직여도 땀이 나요. 땀 속에 뭐가 있다? 염분이 있어요. 그쵸? 일반적인 샴푸를 계속적으로 머리를 감으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이 다 나는 감았다고 하지만 깨끗이 감겨졌을까요? 아니에요. 잔여물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깨끗이 해도. 근데 그런 애들이 내가 땀을 흘리기 시작하면 모공 그 안에서 만나요. 염분과 그 잔여물이 만나서 딱딱하게 변하면서 모공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빠져나왔다고 또 생기잖아요. 이걸 반복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샴푸를 쓰면 잘 안 빠져나와요. 노폐물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샴푸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달하죠. 머리카락이 안 빠져 라고 전달했는데 머리카락이 더 빠져. 이러면서 막 바쁨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노폐물로 잡혀있던 빠져나가야 될 머리카락들이 저희께 딥클렌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빠져나왔어야 할 애가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샴푸를 계속적으로 쓰다 보면 솜털처럼 뭔가가 뽀록뽀록 올라오는 게 보여요. 저희는 노폐물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딥클렌징의 컨셉, 그 다음에 영양을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컨셉이잖아요. 두피 노화가 얼굴의 노화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얼굴에 모공이 많을까요? 두피에 모공이 많을까요? 두피에 많아요. 두피에 한 모공들이 조금씩 늘어진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여기를 에이즈라미를 발라도 이쪽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피부는 리프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샴푸를 먼저 브랜드 체인지 해주시던가 아니면 함께 넣어주시던가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카락이 처음에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진 것을 자세히 보면 모근은 전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호르몬이 어떤 건지 정리를 살짝 해보면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두통, 피부 발진, 방향제 때문에 두통 오시잖아요. 그쵸? 그다음 피부 발진, 가려움 등 경미한 증상에서부터 호흡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질환, 성호르몬의 불균형, 여성은 생리통이 증가하거나 자궁 내막염, 유방암, 남성은 요도하열, 생식기의 기형, 생식기 크기 및 정액량과 정자수의 감소 혹은 여성형 유방까지.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을 하니까 남성 호르몬이 하려고 하는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여성화 되는 거고 여성은 좀 더 빠르게 여성화, 빠르게 노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궁내막증이 생기는 이유는요. 자궁의 내막은 적당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외부로부터 환경 호르몬이 계속 들어오죠. 그럼 얘가 뭐 한다 그랬어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궁의 벽을 조금 더 두껍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두꺼운 게 통증이 많을까요? 얇은 게 통증이 많을까요? 두꺼운 게 통증이 많겠죠. 그러니까 극심한 생리통이 동반이 되면서 더불어서 찌꺼기가 빠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르게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장님들 청소해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면 매일 청소하는 것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죠. 분명히 나는 다 버렸다 생각했는데 찌꺼기가 여기저기 있을 때 있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내 자궁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자궁 내에 붙어 있다가 극심한 생리통을 동반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극심한 생리통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라고 해서 복강경 시술을 해봤더니 자궁 내막증이네요. 시간이 좀 지나서 오세요. 그럼 가면 자궁을 드러냅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궁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즘 굉장히 많아요. 환경 호르몬이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도 가빠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옛날에 남성의 혀를 깨물었네요. 남성이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남성의 특징이 뭐였어요? 면도를 해도 푸릇푸릇한 수염과 각진 턱과 막 울룩불룩 근육질 몸매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어때요? 다 여자아이처럼 턱이 갸름한 물론 성형 때문에도 있지만 저희 아들도 좀 이따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환경이 안 좋을 때 너무 태어났나? 너무 여자아이 같이 태어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로 보기가 어렵죠. 그쵸? 이런 모든 원인들이 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자가 아예 없거나 기형 정자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옛날에는 생각해보세요. 목욕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는요. 아토피고 뭐가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욕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희귀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다던가 자궁이 없는 아이들도 있는다든가 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게 처음에는 원인이 뭐였을까요? 라고 했지만 요즘에 나왔죠. 모든 것이 환경 호르몬의 원인이다라는 게 나왔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얘가 태어난 지 1년 반 된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슴이 이렇게 발육이 엄청나게 많이 된 거예요. 이 아이를 좀 더 세워서 볼게요. 보시면 요 저쪽 화면이 더 잘 보이네요. 그쵸? 이게 SBS 스페셜에 나왔던 거예요. 환경의 역습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사진으로 캡처만 제가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깐난아기인데 이게 고추면 믿으시겠어요? 이 고추예요. 이게. 여기 보면 나오죠? 이렇게 앞으로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고추가 아래쪽으로 휘었어요. 이게 요도하열이라고 그래요. 오줌 나오는 주기가 짧아지거나 휘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나 보면 고추가 발생 과정에서 여성화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로 잉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장님 신혼여행도 가셔야 되잖아요. 아이도 잉태하셔야 되고
모두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분명히 이 아이를 남자아이로 가졌어요. 남자아이로 자라다가 환경 호르몬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여성 호르몬의 양이 많아지니까 아이가 여성화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분은 이제 서울 이 병원이 어디예요? 서울대학 병원이었어요. 보시면 아마 다 나오니까 한국 얘기예요. 외국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막이 있으니까 외국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여자아이 같죠? 그쵸? 네. 근데 여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의 성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자궁과 남성의 성기를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예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제가 그걸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안쓰럽죠. 근데 이런 아이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비뇨기과라든가 이렇게 소아 그런 쪽에 가보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남자아이로 키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남자의 기능을 할 수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여성 쪽으로 이제 옮겨간 거죠. 근데 평생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죠.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근데 여성 호르몬 주사가 굉장히 무서운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누스킨을 전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피부 좋아지는 거 뭐라고요? 1+1으로 따라오는 거라고요. 누스킨을 쓰면 젊어지는 것도 1+1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피부가 좋아져 아이 엉덩이처럼 돼라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보를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서 그거 봤는데 너도 봤니? 이러면서 인트로를 그렇게 야 너 환경 호르몬 뭔지 알아? 뭐 이러면은 인연은 나고 나는 몰라 이러면은 또 이제 상대적인 뭔가 있어서 너의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그때부터 바리케이드를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입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부드럽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다큐 프로그램은 보시면 사업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오죠. 뭐 스펀지에서도 옛날에 되게 많이 나오고 요즘에도 나오잖아요. 약산성은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 그러면은 환경 호르몬이 들었으니까 포스알 케어를 바꿔줘야 되겠네. 근데 향이 들어있는 게 난 너무 좋아. 향은 포기할 수 없어. 이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향이 더 무섭다니까요.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향수를 만들 때 이렇게 정말 꽃잎을 따서 만들었었어요. 수요가 없었을 때는. 근데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석유라고 써 있어요. 석유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향을 만들 때 필요한 화학 물질은 석유 추출물입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향수는 뭘로 만든다? 석유로 만든다. 근데 고농축으로 되어 있는 애일수록 더 강하다. 그쵸? 안 좋다. 그쵸?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원유예요. 이런 원유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합성의 솔향하고 천연의 솔향의 가격을 비교를 해놓은 건데 합성은 2만 원이고요. 천연은 28만 원.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자, 카모마일 향이에요. 합성은 3만 원. 천연 얼마? 400만 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사장님도 요즘에 향기 없는 휴지 써보기 힘들겠다. 향기가 없는 휴지 써보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것이 천연이었을까요? 사장님들이 섬유유연제 쓰는데 그게 천연이었을까요? 애들 노트에서 나는 냄새가 그 향기 혹은 볼펜에서도 냄새가 나잖아요. 요즘에는. 그쵸? 그게 천연이었을까요? 합성이었겠죠. 그러니까 자꾸 머리가 띵하게 아픈 거예요. 여성들은요. 누스킨 전에 모든 다른 제품들이 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뇌가 약간 내성이 생긴 거예요. 이게 오나 보다 이러면서. 근데 남성분들은 화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딱 오면 안 좋아, 머리 아파 이거 바로 느끼신다니까요. 근데 여성분들은 좀 둔해요. 왜냐하면 향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거는 합성 장미향과 천연의 장미향. 합성은 3만 원인데요. 천연은 1,300만 원이에요. 얼마나 비싼지 알겠죠. 근데 사장님들 흔하게 맡을 수 있는 향이 뭐예요? 밖에 나가면 장미향. 그쵸? 샤넬 넘버 5 이러면서 백장미 향 막. 저는 그것만 맡으면 토가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내 몸이 인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너무 너가 몸이 약해지는 거 아니니? 뭐 이런 그런 걸 다 피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내성이 생기면서 내 몸이 아까 그 책 제목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걸 모를 뿐이지 저는 제 몸을 지키고 있는 거고 그 친구는 내성이 생겨서 얘가 들어오던 말던 잘 모르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더 몸이 안 좋아지고 나중에 그거 나타나잖아요. 왜? 필터링을 어느 정도 사람은 하니까. 그쵸? 자, 이런 젤리를 만들 때도 합성 천연의 향을 가지고 입히기도 하고 천연의 색소가 아닌 합성 향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합성 그 색소거든요. 한 번 씌우는 게 아니고요. 5번에서 10번을 계속적으로 씌워요. 그래서 젤리 하나 먹으면 혀가 어떻게 돼요? 온 동네 빨간 립스틱은 다 먹은 것처럼 입안이 뻘개지잖아요. 그쵸? 그게 천연의 색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 또 나와요. 해당 20개 업체의 생크림을 수거해서 분석해봤대요.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머 천연이 맛이에요. 맛있어요. 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 왜곡된 맛, 변질된 그런 맛을 현대인들은 느끼면서 그게 천연의 맛이라고 착각합니다. 요즘에 진짜 생우유로 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다른 빵집들이 생겨나죠. 거칠거칠한 밀, 천연의 밀을 사용하는, 그쵸? 글루텐이나 이런 게 들어있지 않는, 그쵸? 그리고 우유, 그 생크림 케이크나 이런 것도 보면 천연의 우유로 한 거는요, 색깔이 누리끼리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해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요? 아니거든요. 근데 예쁜 거 찾잖아요. 누구한테 주려면. 그쵸? 근데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석유에서 추출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그 영상인데 제가 여기다 깔고 가든 어디든 깔고 갈 테니까 보세요. 이거는 제목이 뭐였냐면요. 향기의 역습인가 그랬었어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뭐냐면 천연의 로제향하고요. 합성 로제향을 비이커에다 넣어가지고 물고기가 언제 죽나를 실험한 거예요. 그런데 천연의 그 향에는 계속 살았고요. 합성향은 한 5분 정도 됐을 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뭘 실험한 거냐면 방향제, 향수, 그 다음에 그 섬유 유연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양키 캔들 같은 캔들, 그 양초 그걸 갖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양초를 켜놓고 얼마만큼 미세먼지, 휘발성 미세먼지가 많은지를 실험했는데 이쪽에는 향초를 했고요. 양키 캔들 딱 보면 양키 캔들이 나와요. 그리고 한쪽은 봉고차 경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뒤에 배기가스에다 이렇게 대놓고 실험한 거예요. 별 차이가 없었던 거. 그러니까 양초를 켜놓으면 뭐다? 집에다가 봉고차 한 대를 계속 켜놓은 거나 똑같아요. 공회전을 계속 시켜놓은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게 이 실험이에요. 이 영상은 오늘 시간 짧으니까 그래서 방향제나 이런 것들을 다 실험한 거예요. 별 차이가 없게 나왔었어요. 이게 다 뭐다? 나의 폐를 망가뜨리는 환경 호르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향기가 나는 제품들에는 다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셨냐면 팝콘에 카라멜 향을 입히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했던 분이에요. 이분도 거기 다큐에 나오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폐가 80% 이상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지금 그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 근데 이기겠죠? 당연히 이기죠. 자, 그래서 누스키는 어떻게 전달하시면 되냐면 none of the bad라고만 전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점이나 프랜차이즈점들은 별로 경고사항이 없었거든요. 근데 맥도날드나 이런 데는 경고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에 보면 경고문구, 뭐 고양이를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동물을 못 들어오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넘어질 수 있으니 뭐 이렇게 진짜 5-6가지가 딱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는 없어요. 그리고 외국에는 아이스크림을 사러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받았는데 나오기 전에 떨어뜨리면 매장 잘못인 거예요. 소비자 잘못이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당신 잘못이니까 가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누스킨이 만들어졌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누스킨이 만들어졌는데 none of the bad, 인쇄가 되는 성분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30년 동안 지키고 있어요. 변호사들의 천국이에요. 미국은 소비자들의 천국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런 none of the bad, 인쇄되는 성분이 단 하나라도 들어있었다면 여태까지 존립을 할 수 없었겠죠. 사장님들 떨어지는 칼을 잡으시나요? 왜 안 잡으세요? 터치니까.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칼을 팔 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세요. 그래서 세탁기에 뭐 써 있게요? 아이를 놓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주의사항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 나라라고요. 외국은. 미국이란 나라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넌 오브 더 배드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더 알아보고 하시랍니까? 뭘 더 알아보시고 브랜드 체인지 하시랍니까? 그쵸? 어떤 사람들 그래요. 뒷면을 딱 보니까 막 거기에 다 나와 있던데 막 얘기해요. 그거 잘 모르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말이기 때문에 용어 끝에 글자 하나가 살짝씩 틀려요. 천연과 합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어필을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100% 천연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100% 천연 아니니까 저희는. 천연이 더 위험한 거 아시죠? 사약 위험하잖아요. 좋은 거 다 합쳐놨는데 왜 위험해요? 그쵸? 천연이어도 위험할 수 있어요. 천연이 위험하면 천연은 위험하고 합성은 안전하다 싶으면 저희는 합성을 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저희 아들이고요. 이게 저희 딸이 진짜 가시나처럼 생겼죠. 지금도 가시나처럼 생겼어요. 이때는 그나마 사진을 찍어주던 중딩 때고요. 고딩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딸은 고1이고 사진 절대 안 찍어줘요. 그래서 절대 어떤 임상이랬나 어떤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찍어줬었던 때라 제가 클램피 22,000원인가요? 23,000원인가요? 얼마예요? 그쵸? 그거 하나 팔으려고 제 소중한 새끼들 얼굴에다가 처발처발하면서 이런 사진을 제가 찍을 수 있을까요? 안전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함께 쓸 수 있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편 거 따로 사야 되고 뭐 따로 사야 되고 뭐 애들 얼굴은 밀가루고 너는 철판이니? 니네 신랑은 철판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얘는 이제 제가 키웠던 그 요크셔 테리어인데 털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얘는요 게샴푸 절대 안 써요. 누스킨 샴푸만 써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쓰는 샴푸를 너가 사랑하는 강아지한테 써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그 독한 거를 어떻게 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뭔 말이야? 말이야 방구야. 그쵸? 그렇지 않나요? 자기의 소중한 딸에게는 그런 샴푸를 쓰게 하고 나의 개새끼에게는 그냥 개샴푸를 쓰게 하고 강아지는 온몸이 털이잖아요. 몸이 되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 샴푸가 있는 건 맞기는 한데 내 강아지한테도 쓸 수 없는 샴푸를 내 아이에게 써준다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분들은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44이거든요. 제 나이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지선다형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라 그러나? 객관식. 그쵸?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4개 중에 하나만 찍는 세대예요, 저는. 그래서 맨날 연필 굴렸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게샴푸가 있으니까 쓰는 거고 그냥 이건 사람 샴푸니까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질문을 많이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질문을 많이 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면 아 그러네 왜 개 샴푸는 따르고 사람 샴푸 그렇고 그러면 걔는 위험하니까 사람 샴푸를 쓸 수 없는데 내 딸은 위험한데 사람 샴푸를 써도 되나? 생각할 수 있게 해주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답답한 게 내가 답을 주자 그래서 자꾸 내가 답 주잖아요. 파트너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자꾸 내가 답 주려고 그러잖아. 이건 A고 B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데 질문을 하면요 스스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찾아내시더라고요. 파트너분들도 소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이거 시은이라고 하는 영상은 이제 그것도 찾아보시면 워낙 길어서 180도 이야기 아시죠? 180도가 만들어진 계기가 어떤 건지 아시죠? 표비스포 박리증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어떠한 성분들이 사람 피부를 재생하는데 굉장히 좋겠다라고 해서 스탠포드 의대에서 저희에게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요. 보은의 뜻으로 준 거예요. 선물은 그냥 고마워라고 해서 주는 거지만 보은은요. 머리카락으로 부모님께 집신을 삼아서 드려야 될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보은이라고 하거든요. 스탠포드 의대에서 표피스포 박리증을 연구하고 있는데 환자가 별로 없어요. 많아야지 이걸 연구하면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연구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연구비 지원이 되지 않는데 이런 병을 걸린 아이는 너무나 많고 근데 이걸 뉴스킨사에서 알게 돼서 열심히 연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스탠포드 의대 안에 센터를 지어주면서 계속 연구비를 지원했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보은의 뜻으로 받은 게 바로 180도라고 하는 거예요. 180도를 전달할 때 너 피부 좋아져, 기미 없어져 라고 전달하기보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어떨까요? 표피스포증이라고 혹시 알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혹은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보여줘도 되고, 이런 아이들을 너가 도울 수 있어. 그것이 바로 180도를 사용하면 돼. 라고 한다던가, 혹은 180도의 탄성 배경에 대해서 누스킨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제품이야 라고 하면요, 달라고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명연도 견뎌내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걔네들은 재생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 연구하다 나온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에 집약이고 집약이고 집약인 제품이기 때문에 견뎌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장님들. 어떤 일본의 어떤 지역에서 뭐 비가 많이 오고 태풍 때문에 사과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농부가 시름에 젖어 있었던가요? 아니요. 어떻게 했냐면 그러한 그 상황에서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도 견뎠기 때문에 이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 방에 붙는다. 합격된다. 이런 스토리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부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 실제로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스토리텔링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80도를 그런 식으로 티업을 하시면서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봐서 제가 이거를 넣었고요. 에포크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내가 좀 부자가 된 후에 이러신 분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에포크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요, 판매될 때마다 25센트씩 기부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바프이라고 하는 이 앞전에 이 열매가요, 100% 그 에포크 샴푸거든요, 거의. 그런데 이 아바프이라고 하는 열매가 좋다라는 거는 어느 회사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원료를 달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민속식물학 박사이신 폴 콕스 박사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열매가 우리의 손에 들어올 때까지 이 기후를 지키고 이 땅을 지키고 했던 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어떤 회사도 NO. 왜냐하면 25센트면 250원에서 300원이잖아요. 한 제품에 300원이 기부가 된다는 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봐요. 100개, 1000개, 10,000개, 뭐 인구 수대로 해갖고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재구매가 매달 일어나는 건데.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기부한다는 건 기업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광고만 잘 때리면 되거든요. 전지현이 선전하면서 이러잖아요. 찰랑찰랑 엘라스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사잖아요. 어떤 원료가 들어있는지 보고 쓰시냐고요.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충 뭔가를 넣어서 팔아도 다 팔려요. 그런 때문에 굳이 그럼 됐습니다라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갔대요. 그런데 우리 기업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이념과 너무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하나씩 팔려나갈 때마다 25센트씩 저는 기부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이 이 에포크 제품을 한 개라도 쓰고 계시다면 매달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어떤 열대 우림을 위해서 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스토리텔링을. 그럼 그래, 그럼 나도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특히 아이스댄서 같은 경우에 발라주기만 해도 나가는 제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파스를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걔는 통증 완화, 그러니까 약간의 진통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스를 뗄 때는요, 아이고, 약간 찌뿌둥의 이 증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떼는 거 아시죠? 좋아져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저희는 실제로 들어가서 뭉친 근육을 다 푸는 역할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파스를 못 쓰시는 분들은요, 고추씨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바르면 뻘겋게 알러지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도 다 쓸 수 있고 성장통을 겪는 아이들도 다 쓸 수 있는 게 바로 에포크 아이스댄서죠. 그래서 사장님들 아까 그렇게 스토리로 이야기하셔도 좋고, 나는 이야기를 잘 못해요, 나는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장품 선택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쓰고 있는 제품도 약산성이라면 너무 좋아, 혹은 피부 호흡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라, 이런 실험은 다 아시잖아요. 데모스트레이션 교육 받아보셔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세포가 재생이 돼서 계속적으로 내가 주름이 지지 않고 젊어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컨셉도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그것을 써도 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브랜드 체인지 해볼 의향이 있니? 라고 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일반적인 제품 쓰면서 비포 애프터가 있던가요? 일반적인 타사. 누스킨은 비포 애프터가 있잖아요. 이게 저예요. 이게 캐나다 놀러 갔을 때 재작년에 한 달 반 동안 놀다 왔거든요. 누스킨 덕에. 이게 저고,
그 다음에 이게 저예요. 진짜 많이 변했죠. 이게 저고 이것도 저예요. 아이고야 서프라이즈. 임신하셨어요? 셋째 들어있나 싶어요. 이게 저예요. 캐나다 갈 때 TR90. TR90는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바디 갈바닉 하기 좀 힘드시죠? 근데도 해야 해요. 사업자니까. 근데 먹는 바디 갈바닉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다 내려가는 거 아시죠? 가슴의 꼭지점은 아래를 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TR90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꼭지가 정면을 봐요. 왜? 리프팅이 돼요. 전체적으로. 네. 자, 그래서 아토피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아직 시간이 좀 있네요. 이게 저예요. 계속 젊어지고 미치겠다. 이거를 보여드렸더니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라고, 저 아니라고. 근데 저 맞아요. 이게 이 사진을 제가 왜 넣냐면 여기 보면 이거 보이세요? 애기 겨드랑이 뭐게요? 맞아요. 무식한 엄마였어요. 아이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호르몬이 엄마가 자궁에 쌓여 있다가 그 안에서 아이가 10달을 헤엄치다 나오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부자가 될까? TV를 봤더니 연예인이 되면 부자가 될 것 같아. 나는 끼가 없어. 내가 가서 직접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예쁘게 꾸미고 다니면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컨택하러 올 거야. 겁나게 꾸미고 다녔어요. 지금도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데 더 했죠. 막 엄청나게 꾸미고 다니고 화장하고 맨날 머리 감고 몸에서 냄새 나야 된다고 뭐 막 뿌려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한 달도 되기 전에 큰 병원을 왔다 갔다 해요. 크루비라는 병 아시죠? 개 짖는 소리가 나요. 신생아가. 컹컹 소리 아시죠? 시골의 강아지가 짖는 그 기침을 한다? 그럼 얘는 천식인 거예요. 근데 아이를 천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크루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관지가 좁아들면서 그냥 죽어요. 만약에 얘는 사례가 걸린다.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얘는 그랬거든요. 왜냐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토피, 비염, 천식, 그 다음에 뭐 그 도장바, 물사마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아이예요. 근데 뭘 모르니까 땀띠가 자꾸 나는 거예요. 땀띠도 엄청 많이 나거든요. 태열도 있었어요. 땀띠가 나니까 잘 모르니까 뭘 발라요? 가루 파우더를 그것도 많이 바르면 좋아. 모를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루 파우더를 막 처발처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막 뭉쳐있을 정도로 발라줬었고, 그 다음에 호흡기가 안 좋은 애기인데 그런 거를 그때 성면도 막 들어있었잖아요. 그쵸? 그걸 계속적으로 썼고 기저귀발진이 너무 나는 거예요. 살이 약하니까 아이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연고를 받아면 많이 바르면 좋아. 그래서 어떻게 짤게요? 계속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로션 바르듯이 척 발랐고 기저귀를 채웠다가 얼마 안 돼서 뺐더니 엉덩이가 새카매진 거 있죠. 연고에 타요. 살이. 애기 살이라. 그랬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굉장히 심했었고 얘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누스킨을 하기 전이었으니까 이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일산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해요. 옥동에서 일산까지 계속.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운전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애 아빠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다녔었죠. 근데 면역을 높이는 주사 있잖아요. 그걸 계속적으로 맞았어요. 왜냐면 면역을 높여야 좋아지는 게 알러지라고 하는 증상이니까.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약은 암 환자에게나 놓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자가치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퇴화돼 버리잖아요. 그 능력이. 그쵸? 그래서 절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서 다른 건 좋아졌는데 얘 진짜 파마넥스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파마넥스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쪽 양쪽 화면이 더 잘 보이죠? 여기 보면 가운데 여기 하얗게 줄이 하나 쫙 가 있죠? 너무 간지러우니까 긁다가 살이 이렇게 폭 패인 거예요. 지 손톱에 살이 낀 거예요. 이 정도로 굉장히 심했었어요. 엄청나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좋아진 거예요. 시커멓게 했죠. 목에도 있고 제가 이때 당시에 디카를 처음 샀었어요. 처음 사서 그때 이제 찍었는데 그래서 갖고 있는 사진이 제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임상 사진이나 이런 게 목하고 무릎 뒤쪽하고 물사마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아기 때예요. 지금 사진 절대 안 찍어준다니까요. 지금 사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유 정말 공부엔 관심도 없어요.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그 여자친구만 만나러 다녀요. 걔네들.
나쁜 남자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만난 애는 지금 1년 넘게 만나고 있어요. 그 얘랑 결혼할 거니? 그러니까 지금 고2인데 결혼할 거니? 모르겠대요. 하고 싶으면 해.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했었던 건요. 많이 하지도 않았었어요. 약산성의 베이스를 맞춰줬고요. 리퀴드 바디 루프라를 사용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바디바가 훨씬 더 그러니까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체감적으로 훨씬 더 좋게 느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은 때를 절대로 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상 각질 주기를 갖고 있어요. 원래 28일에 한 번씩 떨어지죠, 아이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 뿐인데 얘네들은 7일의 각질 주기를 갖고 있어요. 7일에서 14일. 이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각질이.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벗긴다? 절대 큰일 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루프라를 발라놔요. 그럼 각질이 부들부들해지면서 떨어져 나와요. 알아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욕탕 가면 저는 때 안 밀거든요. 잘 안 밀고 이걸 발라요. 그리고 다 스미게끔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한증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요. 왜? 문대 뭐 거품 나니까. 혼나잖아요. 세신 어머니한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다가요. 한 5분 정도 있다 나와요. 그리고 씻어내죠. 그러면 비유가 맞을란가 모르겠다. 미네랄 오일을 온몸에 바른 듯한 광채가 나요. 그런 광채가 나요. 그 정도로 수분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는 애가 루프라거든요. 얘가 루프라예요. 그래서 그걸로 각질 제거를 해줬었고 인앤서하고 핸드로션을 믹싱해서 매일 발라줬어요. 어느 정도 발라줘야 되냐면요. 한 통을 그냥 하루에 다 쓴다 바르셔야 돼요. 사장님도 가뭄 났을 때 비 조금 오면 어떻게 돼요? 더 갈라져요. 조금 바르면 더 갈라져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누스킨 제품으로 아토피가 좋아진다고 20%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20%만 도움 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80%는 엄마의 정성인 거예요. 80%, 그러니까 잠을 못 자셔야 된다니까요.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은. 얘는 그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저희 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얼마나 메말라 있겠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아토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물론 후천적인 원인도 있지만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관리가 아주 살짝씩만 되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쏟아 부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통을 다 쓰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많이 써. 그러고 와요. 그러면 사람의 기준치는 다 틀려요. 1시간 열심히 일하고 나면 난 일을 열심히 해서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12시간 해도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각자의 그 기준은 다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발라주고 와라고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 통을 다 써? 한 통을 다 써? 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만큼 들이부어야 밑에부터 차 올라오는 거잖아요. 물이 위에서부터 차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퍼레니얼이라고 하는 걸 발라줬는데요. 저희 아들은요. 퍼레니얼에 알러지 있어요. 알러지와 명현의 구분. 알러지는 바르자마자 올라온다. 저희 아들은 퍼레니얼이 수선화 뿌리 추출물이잖아요. 저희 아들 이거 바르면 목이 물린 것처럼 온몸에 두드러기처럼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절대 못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얘는 패치 테스트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겨드랑이 밑에 쪽에 한번 발라줘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정말 좋아요. 사장님들 며칠 전에 비 올 때 미스트 뿌리는 것처럼 비 온 날 있었죠? 일주일 전인가? 그 바깥에 나가면서 미스트를 계속적으로 뿌리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게 바로 퍼레니얼이에요. 정말로 좋아요. 엄청난 보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무서운 건 알러지를 일으킨 애가 있으니까 이게 안 좋아서가 아니라 알러지를 일으킨 아이가 있으니 그걸 반드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누스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해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져? 그거는 누스킨을 그냥 선택하면 1+1으로 따라온다라는 걸로 전달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하세요?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은데. 행복하세요? 네. 사장님들 행복한 누스킨을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